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시코프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저희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이신 이규석 부장께서 쿠버네티스 외계와 연결하기란 제목으로 발표와 데모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규석 부장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른 리소스하고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세션은 이미 녹화가 되고 있고 진행 후에 매번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안에는 다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등록하신 여러분들께는 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점심 식사 전에 데모와 설명을 한 15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5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동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줌 Q&A 탭을 통해서 질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규석 부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외계와 연결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간단하고 연결하고 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규석이고요.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로 하시코프 솔루션을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와 네트워킹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컨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제 쿠버네티스를 외부 클러스터와 이렇게 연계하는 데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컨테이너가 앞으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으로 엄청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기존 가상 머신보다 리소스 효율성이 높고 단일 OS의 서비스 집적도를 높이면서 데브옵스와 더불어서 빠른 서비스 출시의 어떤 키 같은 마치 필수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들이 세상에 나왔고, 그 중에 쿠버네티스는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일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들을 대규모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장점들이 컨테이너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실상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의 채택이 아직 그렇게 많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의 세계적인 리더인 레드햇의 2020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한 62%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10% 이하의 워크로드가 현재 그 위에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서의 작업 부하는 그 중에 절반인 5%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점과 더불어서 함께 부각되는 것이 사실 복잡성과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어떤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디아만티에서의 자료에 따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관리 복잡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네트워킹 영역에서 새로운 과제와 복잡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컨테이너로 가면 일단 고정 IP 주소, VLAN이나 라우터 같은 기존의 네트워킹 개념이 약간 어울리지 않게, 사실 기존의 쿠버네티스 상에서는 좀 적용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VLAN과 관련된 많은 보안 제어 기능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의 최소 단위인 파드에는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는 파드를 언제든지 리스케줄링하고 이때 IP 주소가 변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는 개별 포드에서 추상화를 생성해서 여기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클러스터 IP나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사용해서 단일 IP와 포트를 내부 클러스터 서비스 또는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다중 메커니즘을 또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나 이런 파드들에 대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까지도 쿠버네티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네트워크의 문제는 그 기능이 쿠버네티스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바깥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도 많은 부분이 이미 올라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API 서비스, 서버리스,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와 통합을 하면 진정 압도적인 복잡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대안을 찾고자 이 세션을 마련해 본 거고요. 하시코프의 주요 접근법 중 한 가지는 워크플로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클라우드 또는 배포 플랫폼을 선택하든 간에 동적인 네트워킹 관리에 대한 일관된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컨설을 사용하게 되면
수만 개의 서비스로 이제 확장을 시켰을 때 이제 중앙 레지스트리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탐색하고 추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상태 확인이라든가 혹은 상태가 양원 인스턴스 간의 로드 밸런스 혹은 웨이트 값들을 가지고 동적으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메시 기능은 사실 많은 기능들 중에 하나고요. 컨솔을 사용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암호화된 인증 없이 암호화된 인증된 세션을 이제 시행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쿠버네티스 내부에 있건 외부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컨테이너로 옮겨가든 혹은 점진적으로 변경되고 있던 간에 아니면 뭐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시던 간에 뭐 네트워크의 자동화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데모의 첫 번째 기본 구성이고요. 일단은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GCP 상에 관리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고 그 안에 컨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올려보고요. 이 배포된 앱들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요 환경, 제가 데이터 센터 GCP라고 하고 있는 요 환경이 이제 콘솔이 이제 GCP 위에 올라가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현재 이 위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없고 이제 콘솔의 구성 요소들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좀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GK. 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총 3가지가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봤고요. 이렇게 배포가 되면 콘솔 오른쪽에 보이시는 콘솔 화면처럼 이제 자동으로 뭔가 서비스가 콘솔에서 매니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기술이나 기믹은 따로 뭔가 자동화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한 건 아니고요. 잠깐 이 안에 있는 배포와 관련된 야물을 보여드리면 이게 오너테이션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 바깥에 있는 원래 우리가 배포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정들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어노테이션에다가 내가 이 서비스를 콘솔에 등록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두시면 콘솔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를 이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서비스가 등록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왼쪽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페이먼트 그리고 체크아웃에 대한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점은 이제 인텐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콘솔 화면에 보이시면 이게 인텐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조건을 보면 이제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디나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디나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내가 허용할 서비스에 대해서만 얼로우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해당 화면을 현재 떠 있는 프론트엔드를 조회를 해보면 프론트엔드가 체크아웃과 페이먼트로 뭔가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을 디나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 자체가 디나이가 되면 지금 바로 방금 바뀌신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다이나믹하게 이런 롤 베이스의 어떤 서로의 요청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인텐션 기능의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만약에 페이먼트에 대해서 제가 삭제를 한다 해도 이 디나이에 대한 설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다 디나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상적인 데모를 위해서 프론트엔드가 페이먼트로 요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llow로 해서 세이브를 이렇게 해주면 동적으로 이런 룰에 대해서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을 완료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있고 이 외부에 다른 데이터 센터 혹은 다른 클러스터가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서비스를 요청해 보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지만 이제 서로 단절된 두 가지 네트워크 영역에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콘솔을 사용하면 이제 메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요 MG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메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위에 있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AWS 위에 있는 쿠버네티스를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새로운 서비스를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AWS에 있는 서비스를 불러올 수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콘솔에서는 페더레이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GCP가 있고 데이터 센터 AWS가 있죠. 이 AWS 안에 있는 서비스인 요 레커멘데이션을 호출하려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은 아마 바뀌면 이제 프론트엔드가 레커멘데이션에 접속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AWS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로컬 IP 주소는 다 사설 IP 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네트워크적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 파드 안에서의 저 서비스를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쿠베스티엘로 일단 프론트엔드에 대한 파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보고요. 네, 그 중에서 프론트엔드 안에서 저 레커멘데이션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네, 핑을 이렇게 네, 할 건데요. 네, 핑으로 해서 사실 이 콘솔은 자체적으로 DNS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레커멘데이션을 호출하려고 했는데 네, 레커멘데이션즈라는 거를 서비스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AWS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DC, AWS, 그리고 콘솔. 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1.67이라는 IP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레커멘데이션은 총 5개의 파드로 올라가 있고요. 이 1.67에 대한 IP는 요 5번째에 있는 요 파드가 가지고 있는 IP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면 이번에는 다른 IP가 가져오죠. 10.0.0.213번.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이렇게 213번의 레커멘데이션 파드가 가지고 있는 IP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콘솔은 이런 DNS 혹은 이제 FQDN 베이스로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할 때 쉽게 나의 로컬 데이터 센터와 또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단일 네트워크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해 주는 거는 뭐 지금 데모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에도 뭐 가능하고 이외에 뭐 VM이나 베어메탈 환경과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의 서비스를 만드실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 형태로 띄울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사용자분들이 고민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컨테이너 외부에 그냥 일반 베어메탈이나 VM 형태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콘솔을 써서 이 외부에 있는 서비스와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는 이제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TG라고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는 쿠버네티스의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알고 계신다면 아마 가장 비슷한 컨셉의 기능일 겁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뭐 RDS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서브넷에 배치할 수가 있고 또 추가로 암호화된 통신이 대상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리고 대상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를 대상 서비스에 전달하도록 사용자 지정 TLS 입력서를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기 RDS로 배포되어 있는 AWS의 서비스인 요 MySQL을 이제 호출하게끔 제가 수정을 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고요. 파드가 아직 올라오고 있나 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익스터널 게이트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익스터널 서비스가 익히 알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이그레스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익스터널 서비스에 보시면 이제 MySQL이 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프론트엔드, 내 진입점은 GCP,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지만 실제로 레커멘데이션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다른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배포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는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인데요. 제가 이미 이제 접속하고 있는 요 화면, 이 5000번의 화면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내부가 아닌 바깥의 외부 서비스랑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고 가능한 빨리 어떤 TLS를 적용하고 이런 케이스를 적용하려면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이 인그레스 게이트, 콘솔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뭐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에 엮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보이라든가 혹은 뭐 인베서더 같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우리 서비스를 노출시킬 때 이런 콘솔을 가지고 한 번에 각각의 게이트웨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전체 우리 로컬 쿠버네티스와 혹은 외부에 있는 쿠버네티스를 엮는 방법을 한번 이제 보셨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이쪽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떤 우리의 데이터 혹은 서비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콘솔로 이제 중앙화된 레지스트리에서 전체 DNS나 혹은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데모에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이 사실 마음에 들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콘솔을 써서 단순히 이제 컨테이너를 넘어서 기존의 레거시부터 엣지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엮을 수 있는 이제 훌륭한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console.io에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직접 이제 내가 이 콘솔이 대체 정체가 뭐지 좀 테스트 해보시고자 한다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run.hashcoff.com에 가셔서 실제적인 어떤 실습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나 솔루션에 대한 궁금한 질문은 언제든지 화면에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고요. 다시 박세준 상무에게 진행을 넘기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멋진 설명하고 데모 감사드립니다, 이규석 부장님. 뭐 세션 중에 말씀드렸지만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화면에 제가 표시해 놓은 거나 아니면 세션 안에서 들으셨던 그 연락처 세부 정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션이 끝났습니다. 저희 제품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세션은 이미 녹화가 됐고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곧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시고 등록해 주셨던 분들은 녹화본의 링크를 곧 받게 되실 거고요. 뭐 말씀대로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run.hashcoff.com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셔도 좋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 또 저희가 2주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8월 13일에 개최될 다음 스냅샷인 노매드의 다양한 워크로드에 등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셨던 대로 hashcoff.com 쪽에 이벤트 스냅샷 이쪽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이기석 부장에게도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긴 장맛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면서 오후도 즐겁고 편안한 오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